(6월 28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브렉시트가 당장 이 한 나라의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환율에, 또 이 무역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엔화가 올라서 200조 원을 투입한 이 아베노믹스 3년 반을 애를 썼는데 4시간 만에 엔화 200조를 깔기 전에 환율로 돌아갔다. 일본이 그냥 벼락 맞았죠. 자, 그런 부분이나 파운드화가 떨어졌다. 또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냐, 동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금값이 뛴다. 또 각국의 주식시장이 3, 4%, 4, 5% 흔들렸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뭔가가 폭발적으로 터지지는 않습니다. 차곡차곡 누적되어 가면서 어느 순간에 또 한번 벼락이 오겠죠. 자, 제가 이 브렉시트 부분을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에 대한 서민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미국의 트럼프나 샌더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 전역을 휩쓰는 극자 극우의 돌풍도 결국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불편한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어요. 저는 딱 보면 넌 뭐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감이 있다 봅니다. 왜? 철저하게 저의 그런 주장들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안 그러면 이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거나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 말이 왜 불편합니까? 서민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기득권에. 그리고 유로존이, 그리고 EU가 결국은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 신자유주의를 너무 세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각국의 개인들이 영국에서부터 터져버린 것이다. 자, 이 말이 왜 불편합니까?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죠. 유로존이요. 단순히 기득권 연합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자, 거기에서 이런저런 좌파적인 걸 강조해서 우파적인 영국의 보수 시민들이 터졌다고 보십니까? 좌파가 자유무역을 지향합니까? 댓글 쓰신 분요, 제 방송에 나와서 토론합시다. 저는 제 이름 걸고 이야기하니까요. 뭐 황장수가 정치는 몰라도 경제는 영 아니다, 맨날 그렇게 말하시는 분, 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 좀 하기 바랍니다. 정경련에 제가 지난번에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토론 좀 하자고 공문 보냈는데 답도 없습니다. 제가 아주 호구로 보입니까? 답이라도 해야지요. 당신을 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토론 못하겠다고. 자,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요, 뭐 앞잡이들이 나서서 방해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브렉시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 불안과 저성장이 지속이 되고, 이 속에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소득이 감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 대상을 갖다가 찾기 마련입니다. 대중들은요, 서민들은. 그러면 그 대상을 누구로 찾겠습니까? 자, 로스차일드가를 비롯한 금융 꾼들이다. 국경 없이 넘어다니는 금융꾼들이다. 안 그러면 유로존을 만들자고 한, EU를 만들자고 한 독일이나 프랑스의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찾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민 때문이다. 즉 밀고 들어온 외부인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자율적인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을 간섭하는 EU의 법률,
즉 외부적 정책 간섭 때문이다. 또 복지 혜택이 감소되는 부분에 있다. 이렇게 그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만약에 경제가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고용 불안이 없고 소득 감소가 안 되고 복지 혜택이 축소되지 않는다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겠습니까? 유럽에 지금 극자 극우의 돌풍이 있겠습니까? 샌더스나 트럼프가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 불황에 접어들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스페인에서 포데모스라는 이 극자 연합 정당은 이번에 이 엊그제 끝난 스페인 총선에서 3당의 위치를 그대로 지켰고 의석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극자는 좀 주춤한데요. 극자가 주장하는 것은 EU가 요구하고 있는 긴축 정책에 반대하고 재협상을 하고 복지나 실업 대책을 강화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의 시리자라는 극자 정당도 지금 집권 정당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극자 정당이나 극우 정당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극자는 이 복지나 실업 대책을 강화하라는 부분이 있지만 EU의 간섭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반이민을 갖다가 주장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EU는 신자유주의냐 아니냐? 그냥 EU가 단지 기득권, 즉 각국의 관료, 그 다음에 고위 정치인, 금융재벌, 다국적 기업들이 뭉쳐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기득권 집단이냐, 아니면 신자유 집단이냐, 아니면 신자유주의가 아닌 것이냐. 자, 이 부분으로 바라볼 때요, 모든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유가요, 끝에 내건 외피와 실제 내부의 지향, 내피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끝으로 내걸고 있는 외피는 노동, 인권, 이민, 그 다음에 소수자, 복지, 교육,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이 통합, 심지어 동물권, 농업의 지속, 이런 고상한 가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내피는 상품, 노동, 금융이 열린 하나의 시장이 되어서 단일한 화폐로서 환율의 변동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정책을 공통으로 실시하고 나라마다 하고 있는 재정정책에조차도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로벌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 EU는 그런 메커니즘의 최종 단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최종 단계가 뭐겠습니까? 나라마다 협정을 맺어서 FTA를 하는 부분을 한층 더 넘어서서 그냥 너하고 우리하고 뭐 협정을 맺을 것도 없이 이 협정 하나로 사람과 돈과 노동이, 자본이, 상품이 다 한 덩어리로 왔다 갔다 한다. 자, 그거 그냥 한 나라다. 사실상에. 이게 극단적인 행태 아닙니까? 자, 여기에 반해서 그 반대의 측면은 민족주의, 국수주의,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폐쇄적인 자국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영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이 내용들, 즉 신자유주의화의 최종 단계에 저항하는 국수주의, 폐쇄적 자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민족주의 등이 득세를 한 부분입니다. 자, 세계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화, 글로벌화, 여기에서의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글로벌 기업, 각국의 초상류 부유층, 고학력 전문가 집단, 그리고 자본가들이 이득을 보고 서민 대중들은 이런 세계화와 글로벌주의에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민 대중들이 우리가 세계화의 희생자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원인을 두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바로 앞에 한 집단에 저 애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맹쾌한 무언가가 훨씬 이 세계화로 이득을 얻는 집단과 세계화로 손해를 보는 집단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걸 설명해 나가려면 경제학 책을 몇 권을 해야 제대로 설명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단지 쟤들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차지하고 저임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렵다. 쟤들 반대. 이것이 굉장히 명쾌하고 쉽고 선동하기 쉽죠. 그래서 극우 정당의 지도자들이 이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히스패닉 문제를 지적하고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이나 나이젤 독립당 당수가 자 이민 문제를 지적하는 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이 다 경제학적으로 이론과 또 경제학의 원리와 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전부 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경제가 본질적이라고 보면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의 바로 내 옆에 내가 하루 몇 번씩 목격하는 문제는 이민이고 난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민과 난민이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지금 이유 문제에서 자, 이유는 한마디로 사람과 상품과 돈을 국경 없는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외부에서 밀려오는 이민과 난민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시리아나 리비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서 2천만, 3천만의 난민들이 생기기 이전에는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작년, 재작년 이전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유가요. 왜? 적절한 숫자의 난민이 EU의 각국에 하청에 스며들어서 그 나라의 잡다한 이 지식이 필요 없는 서비스 노동직 이런 부분에 종사하면서 전체 임금을 낮춰주고 또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고령화 들어가는 EU에서 젊은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차원이 넘어서 통제가 불가능한 단위로 수백만씩 몰려오니까 그런 것이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EU는 지금까지도 뭐 그걸 내가 그랬던 명분이니까 고치지 못하지만 외피의 명분은 난민이나 이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죠. 근데 그것이 고상한 목적이 아니라 그 내피에 자리 잡고 있는 한마디로 다국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관계, 그 이해의 본질은 뭡니까? 임금을 낮추고 값싼 노동력을, 싱싱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다라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포에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유럽의 영국 서민들의 공포에 상징적인 라벨링, 낙인 찍기로서 이 이민 난민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작년에 이 EU의 난민은 56만에서 125만 5천으로 2배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영국에만 해도 2013년에 EU 국가와 EU 국가 밖에 유입된 사람이 63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들 이민 노동력이 영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6.6%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민의 노동력은 저임금과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EU 국민이면 석 달만 일하면 영국 국민과 똑같은 사회적 대우를 받게 됩니다. 노동 보조금, 자녀 보조금, 집세 보조금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학교가 부족하고 주택난이 생기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에서 열심히 일해왔지만은 급여는 늘어나지 못하고 실직과 부채와 집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EU 탈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게 영국만 그러냐? 이탈리아에는 한 개그맨이 만든 오성운동이라는 정당이 기득권 정치의 부패와 무능을 기대어서 이제는 이 군소 정당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37세 여성이 로마 시장에 당선되고 31세 여성이 토리노 시장에 당선됐는데 다 오성운동 소속입니다. 기성 주류 정치에 분노하는 아웃사이더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잘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 자유당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뻔하다가 아깝게 낙선했습니다. 마지막 부재자 투표에서 밀렸습니다. 한 2달 전에 그랬죠. 프랑스에서는 마리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이 내년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 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이 지난 3월 총선에서 제3당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트럼프와 샌더스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SNS에서는 소수가 자기의 입장을 강화하면서 리드를 하고 있지만은 숨어있는 다수가 SNS에 나서기는 사회적 고립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비판이 두려워서 위축돼 있지만 이번처럼 이런 투표 행위에서는 과감하게 나서서 기성 정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샤이톨이라고 그러죠. 자, 미국에서도 샌더스와 트럼프의 열풍의 배경에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BBC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노한 유권자, 세계화, 이민, 잃어버린 자부심, 포퓰리즘 이 5개가 지금 브렉시트를 지배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근원에는 지금 전 세계에 일고 있는 장기 저성장 불안 이런 부분 속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서민 대중들이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EU라는 행태에 대해서 반대한 거고요. 미국에서도 한마디로 자본과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정치 구조에 대한 반란이 샌더스와 트럼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샌더스 트럼프 열풍은 지극히 일치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한 10% 뒤져 있다 어쩌다 힐러리한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머지않아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전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장기 저성장 불황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서민 대중들의 반란이 혁명이 시작되어 진행되는 중입니다. 한국은 무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도 멀지 않았습니다.